자, 제 16강이죠. 우리가 구매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매입 협상이 참 중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공급자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나면 그들과 실제로 매입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적절한 원가에 매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밑에 이제 공급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는데요. 자, 소매업자는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라든지 도착길, 할인, 반품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밑에 점포의 수익성과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밑에 거래업체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수익을 높이거나 서로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찾도록 이제 노력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격과 상품 도착 시간입니다. 배송. 그 다음에 이제 배달 비용, 부대 비용이 되겠죠. 배달 방법, 독점적 판촉 보조금, 반품 조건 등 상품의 구매와 관련된 모든 조건. 가격 협상은 공급자의 기본 가격에서 시작해서 수량, 대량으로 사게 되면 수량을 또 할인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인 거, 현금을 또 할인해 주고, 얼마 이상 매입하면 또 보조금을 주게 되고, 자, 수송 및 거래 기간, 1년 계약일 때, 이때 이제 그 아래와 같은데요. 자, 매입 협상에서 바이어의 교섭 능력 강화 요인은 바이어가 큰 기업일수록 바이어의 구매 금액이 그 공급자의 매출. 자, 공급업자가 1년에 매출액이 10억인데 매입처가 6억에 대한 매입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존을 강하겠죠. 자, 바이어가 이제 공급자의 제품 가격, 비용 구조, 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바이어의 교섭력은 강화됩니다. 제품 원가 정확하게 안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이어가 수직적 통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이 교섭력은 강화되고, 공급자를 바꾸는데 전환 비용이 많이 소요되면 바이어의 교섭력이 약화됩니다. 공급자를 변경하는데 구매자의 교섭력이 약화되는 거죠. 변경할 때 이제 많이 들어가는 전환 비용이. 할인에 대한 형태, 요거 그래서 우리가 할인의 형태입니다. 할인의 형태. 당연히 이제 우리가 현금 할인은 현금을 주면 할인하겠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어음 구조가 많아요. 거래가. 그래서 이제 그 외상 거래가 많기 때문에 외상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량이 많은 경우는 제조업자한테 자금 압박이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제조업자는 판매 대금 일부를 할인해 주는 거고요. 자, 니은은 이제 거래 할인. 그래서 중간 상인 제조업자가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할 마케팅 기능의 일부를 수행할 경우에 이를 보상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 판매 촉진 지원금. 말 그대로 판매 촉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중간 상인 제조업자를 위해서 지역 광고를 하거나 판촉을 실시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점 보시면 판촉 지원금의 형태는 뭐 물량 비례 보조금, 그 다음에 머천다이징 보조금, 그 다음에 리스팅 보조금, 재고 보호 보조금, 리베이트 등이 되겠죠. 자, 물량 비례 보조금이라는 것은요, 특정 기간 내에 구매하는 상품이 양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뭐 10,000세트까지는 얼마 우리가 할인해 주는 거죠. 50,000 세트는 또 얼마 할인, 이렇게. 자, 머천다이징 보조금은 이제 점포 내에 판촉물을 전시하거나 소매점 광고에서 자사상품을 소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또한 신제품을 구매하거나 특별 전시하는 경우는 지급되는 리스팅 보조금은 리스트에 올리는 거죠. 그다음 제조업자의 판촉 기간 동안 소매업자가 구입한 상품의 재고 위험성을 또 보상하기 위한 소매점 재고 보호 보상금 등이 있고요. 자, 리베이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베이트가 좀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촉진 지원금에서는 리베이트 체크해보세요. 리베이트. 자, 요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 자, 소매업자의 구매량을 늘리고 소비자가의 할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판매 후 구매 영수. 자,
우리가 판매 즉시 주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매 후 우리가 증빙을 제출합니다. 증빙 제출. 그래서 판매가의 일정률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서를 제조업자에게 보내면 제조업자가 판매가의 일정률을 보니 리베이트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베이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이제 수량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수량에 대해서 그래서 수량 할인은 뭐 중간상들이 일시에 대량 구매를 하는 경우 현금을 또 현금을 또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소요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량을 넘어서 선동 구매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운반 단위별 구매,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럭분이나 한 컨테이너, 자 예를 들어서 소량으로 하게 되면 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에 대한 할인을 해주고 연간 총 구매량에 따라 주어진 연간 구매량 사후 할인이 있다. 대체로 할인율은 이 구매량에 따라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본 계약 지원금은 이제 최소한 구매량을 초과한 주면에 대해서 가격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 그 계절 할인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절기에 이제 냉방용품 같은 건 이제 어떻습니까? 이 4월, 6월에 이제 재고가 쌓일 수 있죠. 유지 비용이나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에어컨이나 난방기구 같은 건 비수기의 제품을 구매하게 하면서 거기 할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계절 할인을 통해서 적정 수준의 조업들을 유지하면서 자금 흐름과 제품 보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또 해소할 수 있고요. 자, 상품 지원금은 어떻게 돼요? 중간상이 하자에 있는 제품, 생산된 지 오래된 제품, 질이 떨어지는 제품 등을 구매할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한 지급되는 지원금이죠. 그래서 의류산업에서 뭐 2월 될 때 재고품이나 하자품을 처분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류와 서비스에 대한 협상은 그냥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 자, 우리가 이 소매업자가 이제 운반 비용, 물류 시의 책임 등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즉 물류 비용을 누가 지불하고 어느 곳에서부터 소유권이 거래업체에서 또 소매업체에게 바뀌는지를 또 고려한다. 자, 운송 조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운송 조건. 자, FOB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운임과 우리가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부담. 자, 이것도 이제 화물 운송론에 이제 우리가 국제 물류에서도 물류에서 나오는데 FOB는 대부분의 제품 수송 조건이며 발송자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매입자, 수신자가 물건의 임도 내고 보험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FOB shipping 데스티네이션은 발송인 모든 책임을 지며 소유권도 가지게 됩니다. 제품 수송 조건이 FOB인지 또는 FOB 이제 포인트인지 아니면 FOB shipping 데스티네이션인지를 단순히 제품 가격만을 고려해서 협상할 것이 아니라 수송비와 수송 중의 책임에 대해서 함께 고려된다는 운송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위탁 매입입니다. 자, 위탁 매입은 공급자가 제품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이 점포에 진열하여 제품이 판매가 되면 우리가 판매된 것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판매액의 일정 비율만큼 점포에서 가지고 우리가 제품에 판매될 때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위탁 매입을 고려할 수 있죠. 이때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공급업체에 다시 반품을 하는데 이런 반품은 납품 가격의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자나 도매업자는 이 공급업자는 반품하게 되면 비용을 또 미리 설정해서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되겠죠. 특히 의류 같은 거는 제품이 반품 비용을 이제 감안해서 가격을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상품의 주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슨 교수는 상품 주문 과정을 매입 전략 문제, 매입 방법, 주문 시스템으로 나눴습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매입 전략 문제는 이제 집중 전략 있고요, 분산 전략. 자, 매입 방법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매입 방법은 우리가
대량 매입하고 우리가 앞쪽에서 당용 매입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매입을 할 경우에는 이제 현금 할인을 해준다는 거고요. 당용은 필요할 때 그때 한다고 앞쪽에서 배웠죠. 그때 필요한 양만큼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인 혜택은 적지만 상품의 회전율이 빠르다 그랬죠. 우리가 그런 것들. 그래서 회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크고 매출이 증대될 수 있죠. 그래서 회전이 빠르고 재고로 인한 손실이나 자금의 고정화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상품 관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품 수납, 소매업자와 공급업자의 운송 대리인 간에 제품의 실제적인 물리적 교환을. 자, 제품의 점검. 점포에서 주문을 제품의 이 운송비가 바르게 되었는지, 제대로 됐는지 검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밑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제 송장, 수량, 품질 같은 게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 제품의 점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업자의 계산서로 상품 구색, 수량, 가격, 수액 등의 기록장의 송장의 내용과 매입 주문의 일치 여부를 또 확인합니다. 맨 밑에 이제 수량이 확인되면 운반 과정이나 어떻습니까? 파손의 유무, 그 다음에 소매업자가 주문한 품질 수준에 적합한 등의 품질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제품 마킹이에요. 제품 마킹은 이제 보관 관리, 판매를 위해서 필요한 제품에 부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품의 마킹한 사항은 이제 크게 공급원에 대한 정보와 판매 가격, 점포 마킹이나 그 다음에 공급원 마킹은 이제 점포에 제품을 운송하기 전에 제품의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마킹하는 것으로서 점포를 마킹 비용 시간을 또 절약할 수 있죠. 자, 점포 마킹은 뭐예요? 제품을 수납한 후에 모든 제품에 점포 마크를 이제 부착함으로써 제품 수납일이나 매장에 배치한 날짜, 벤더나 공급자, 구별 번호, 주문번호, 제품 클래스, 비용 사이즈, 그 다음에 색상 등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제품에 또 부착하는 거죠. 자, 마킹은 손으로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부탁하기 쉽고 인력이나 시간의 낭비 때문에 기계를 또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UPC, 그 다음에 UVM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내부 운반 관리, 마킹 후에 제품 판매 시점까지 제품의 이동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제품 분실의 통제죠. 그래서 제품 수납, 매입하면 검품하고 내부에서 이제 운반하는 거죠. 자, 보관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매장 진열하기 전에 물품을 점포 내 보관할 것인지 창고에 보관할 것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봤던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앞쪽에서 다시 가시면 구매 관리에서 매입 협상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인의 형태, 현금 할인, 거래 할인,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지원금. 그래서 그게 우리가 교재 151페이지였죠. 판매 촉진 지원금에서 리베이트 정도를 꼭 체크하세요. 수량 할인, 계절 할인, 물류와 서비스 협상은 이제 협상에서 고려할 내용, 운송 조건, FOB, 우리가 shipping 포인트냐, 아니면 데스티네이션이냐, 두 가지. 위탁 매입이냐, 이런 거. 상품의 주문 과정은 매입 전략 문제, 매입 방법, 주문 시스템, 이렇게 이제 되고요. 상품의 관리 과정은 제품 수납, 제품의 점검, 제품 마킹, 내부 운반 관리, 보관, 이렇게 여기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용을 바꿔서 자, 154페이지 가시면 자, 우리가 이제 바꾸죠. 제목을. 154페이지로 가시면 자, 어떤 내용을 이제 배울 거냐면 상품의 자, 발주라는 거가 있어요. 밑에. 그래서 우리가 발주라는 것은 상품을 매입을 위해서 일정한 상점의 매입부터 상품 공급처의 상품 매입에 관한 정보, 보통 발주를 이제 오더라고 해요. 오더. 또는 우리가 주문이라고 해요. 그 매입 담당자는 일정한 점포 내의 자료와 공급업자의 자료, 경쟁 점포 자료 및 기타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 매입을 결정하고 이 중에서 공급처가 필요한 자료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이미 결정된 것이니까 반복적으로 매입하면 되니까 재발주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두 번째 계속 상품의 발주는 재발주를 의미하므로 상품을 결정할 필요 없이 순양과 납기 등만 결정합니다. 계속 상품의 재발주에서는 이제 적정 재고량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발주 시기 별표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졌어요. 쳐보세요. 시험 출제 대상 하나 정도.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정기 발주법이죠. 자, 이건 발주 주기를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고정주기법에 따라 일주, 월 등을 일정 기간 정해놓고 발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수요가 일정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은 일정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발주량에 따라서 우리가 어때요? 그 수요가 일정한 상품, 예컨대 이제 생활 필수품에 적용되는 정량 발주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때 수요 예측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우리가 부정량 발주 방식이 또 있다. 양을 일정하지 않을 때. 그다음 두 번째는 발주 점검입니다. 자, 그건 정량 발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재고량이 일정한 재고 수준, 즉 발주 전까지 내려가면 일정량을 주문하는 주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고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그죠? 그래서 발주점입니다. 일정량을 주문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는 두 번째 점 발주점은 재고량 안정재고 재고량이다. 우리가 안전재고라는 게 있죠. 재고를 이제 안전하게 쌓아놓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리드 타임 중에서 우리가 판매되는 재고량과 안전재고량을 합한 만큼의 재고량을 보유하는 시점이죠. 자, 발주량은 재고 유지 비용과 발주 비용의 합계를 최소로 하는 경제적, 우리가 EOQ라고 배웠었죠. 중요합니다. 경제적 주문량이 또 우리 계산하는 방식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점검. 제목만 서비스 점검. 자, 얘는 이제 발주를 일정 기간 연장한 경우 가정하고 그 시점에서 예상 안정 재고를 계산하고, 자, 이로부터 예상 품절량을 또 산출합니다. 그래서 예상 품절량은 정책적으로 설정한 지정 품절량과 비교해서 예상 품절량이 지정 품절량을 상회한 시점, 즉 서비스점을 도출해서 발주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재발주 기법 같은 경우는 제목 위주로만 갖고 갈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발주 기법.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가시면 패션 상품의 재발주 기법. 자, 패션 상품은 고객 상품의 스타일, 색상, 사이즈, 가격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구매합니다. 그래서 선매품이라고 하죠. 선매품의 박스, 별표. 선매품이 이제 비교 선자. 그래서 비교하면서 구매하는 거죠. 그 패션 상품에는 이제 같은 품목의 보충 발주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밑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점 보시면 패션 상품은 상품 계열마다 치밀한 모델 스톡 플랜을 세워서 재발주를 통한 상품 보충으로 상품 구성을 확실하게 유지해 나가는 방식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래서 모델 스톡이란 고객 수요에 가장 적합하게 방치되는 상품 구성 및 품목별 내용으로 하는 이상적인 재고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톡이 이제 재고죠. 모델 스톡 플랜에서는 상품의 하나의 원칙적으로 표시되지 않지만 보충해야 할 상품의 성격이 표시돼요. 각 상품에 대해서 보유해야 할 재고 수량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이제 발주 수량을 결정하고요. 항상 상품의 재발주 기법은 말 그대로 항상 상품은 상대 상품이에요. 일용 상품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패션 상품이 선매품이라면 이건 일용 상품. 그래서 어때요? 유형 상품과 비교되는 계절에 관계없이 진열되는 상품이다. 해마다 모델이나 스타일이 바뀌는 성격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베이직 스톡 리스트에 의해서 재발주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식품, 일용품과 같은 비계절적 항상 상품의 구매는 대부분 계속 상품의 재발주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품목별 상시 보유 수량을 정해놓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보충 발주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의 품목, 번호, 품명, 판매각을 기입해서 상시 매장이나 재고 창고에 유지해야 할 수량을 또 정해놓는 일람표를 또 베이직 스톡 리스트라고 하죠. 재발주 시 구매 조건의 검토는 어때요? 그 재발주 시 구매 조건은 자재비, 인건비, 기타 납품 가격 인상,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서 판매의 증가함 등을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문량에 대한 계산은 주문량은 월별, 매출의 월별 조정분과 월말 재고를 더해서 여기에 월별 포함해서 구한다. 그래서 주문량은 이제 월별 매출, 월별 조정분, 월말 재고에서 월초 우리가 재고를 뺀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내용이 상품에 대한 상품 판매와 고객 관리입니다. 그래서 상품 판매와 고객 관리가 있는데 여기도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157페이지 내용만 적어놓고 갈게요. 그냥 밑줄만 치는 걸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117페이지, 우리가 157페이지 가시면, 자, 제3장이죠. 상품 판매와 고객 관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1절 상품 판매를 볼게요. 상품 판매입니다. 자, 밑에 이제 판매의 전통적인 그 의미는 미국 마케팅 학회의 정의에서 상품 판매는 잠재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거나 판매자에게 상업적 의미를 갖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호적인 행동을 습득하는 인적 또는 비인적 과정이다. 이렇게 이때 고객지향적 관점의 의미는 고객지향적 관점에서 판매를 정의한다면 판매라는 것은 판매자 측과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잠재 고객의 요구와 욕구를 발견해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도록 도와주는 활동 또는 기술을 얘기해요. 즉 판매란 잠재 고객의 욕구를 발견하는 수요 창출, 그 다음에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설득적 커뮤니케이션 활동, 고객의 만족이 높아지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및 고객 관리 활동 또는 기술이죠. 상품 판매의 유형은 이제 판매의 구분, 판매 활동은 이제 촉진 활동의 한 분야의 판매원, 백화점에 의해서 인적 판매 활동과 광고나 홍보 또는 판매 촉진이 있죠. 이 프로모션 등의 비인적 수단. 자, 광고 같은 건 비인적 수단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광고죠. 그래서 광고가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판매한다 그래서 인적이 아니라 이건 비인적입니다. 그래서 인적, 비인적 판매 활동의 특징. 자, 니은해 보시면은 비인적 판매 활동의 대표적인 방법인 광고가 인적 판매 활동을 조성하는 기능이라면 인적 판매는 이제 광고에 의해서 조성된 판매 기회를 인적 판매의 유일한 방법인 판매 담당자를 통해서 현실적인 판매를 유도하는 거예요. 자, 판매 서비스로 갑니다. 자, 밑에 의의는 참고하시고 판매 담당자의 역할은 좀 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좀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판매 담당자의 역할. 자, 요거는 이제 제목 위주로 좀 알아가세요. 원조자라고 있죠. 원조자. 자, 판매 담당자는 원조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습득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커뮤니케이터 역할입니다. 역할. 자, 그래서 그 잠재 고객이 자신의 생각에 대한 호의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표현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설득력을 겸비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관심을 주는 거죠. 고객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자극을 주어서 동기부여를 또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담자죠. 자, 그래서 판매 담당자는 상담자여야 한다.
판매 담당자가 잠재 고객의 필요나 욕구를 발견했을 때 상품과 서비스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데몬스트레이트에서 실현해 보이면서 설명해서 그것이 고객이 자신이 바라는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사실을 알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쪽에 고객 서비스는 그냥 밑줄만, 고객 서비스에 필요한 이유는 그냥 참고하시고, 자, 밑에 고객 서비스에 대한 지침. 자, 일반적인 고객 서비스의 지침은 고객은 판매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객의 행동 반응은 점포 성패의 열쇠입니다. 이것 고객이 구매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야 되고, 미음 고객과 응대하는 도중에 고객이 성가시고 화가 났다 하더라도 판매원은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조용히 참작한 반응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비읍 고객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동료 판매원과 잡담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것들이죠. 그 다음 이제 넘기시면은 시옷 고객의 친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응 자기 점포에 구비되어 않는 상품을 찾는 고객이 있다면 이를 상품을 갖추고 있는 다른 백화점이나 기타 점포 위치를 또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신뢰가 중요합니다. 고객이 반품이나 교환을 원할 때는 성가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객이 진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환 장소나 절차 등을 또 자세히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 완료된 무렵 성급하거나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을 피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주의 깊게 또 경청해야 되고, 고객이 고맙다는 인사말과 후일 다시 또 내점해달라는 말을 또 해야 됩니다. 고객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체크 포인트는 정확한 계산 중요하고요. 또 체크아웃 대기 시간의 단축, 체크 시간 중 대고객 접객 태도, 포장, 명세서 발행, 그 다음에 불평 처리 방법 명시, 판매원의 인상을 또 좋게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서 고객 관리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들이 또 있어요. 고객 관리에 대한 얘기라든지 고객 정보의 수집과 활용, 포스 같은 게 또 다음에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고객 응대 기법 같은 게 중요하죠. 여기는 이제 다음으로 좀 제가 미룰게요. 그래서 17강서부터는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 좀 전에 했던 정리 외에 내용들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쪽에 그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154페이지 가시면 이제 155페이지 가시면 발주 시기에 대한 결정이 정기 발주법, 그죠? 그 다음에 발주 점검, 서비스 점검 보시고요. 재발주 기법은 패션 상품의 재발주 기법, 그 다음에 항상 상품의 재발주 기법, 이런 것도 이제 비교해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재발주 시의 구매 조건의 검토, 주문량의 계산,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7페이지에 가시면 내용들은 그냥 우리가 참고하시고, 판매 서비스의 판매 담당자 역할이 이제 원조자, 커뮤니케이터 역할, 상담자, 그 정도 보시고, 고객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그 이해, 지침 같은 거 제가 쭉 한번 읽어봤죠. 이렇게 보시고요. 고객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고객 관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걸 배울 거냐면, 고객 관리에 대한 이해, 고객 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이제 고객 정보의 수집이 포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포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 응대 기법, 응대 기법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고객 응대의 기본, 접점의 이해, 그 다음 고객 응대의 단계, 그 다음에 컴플레인을 제기할 수 있죠. 컴플레인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컴플레인의 처리, 컴플레인 마케팅, 이런 게 이제 제 2절에 나오는 고객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제 3절에 고객 관리에 대해서 이제 CRM이라는 게 중요하죠. CRM 전략 및 구현 방안.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게, 이번 시간의 내용보다는 조금 LTV 같은 경우도 있고요. 고객 생애 가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60페이지에 우리가 고객 관리 제2절은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